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동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요즘 시장 얘기할 때 마음이 좀 가벼워요. 왜냐하면 악재는 뒤로 물러났고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어쨌거나 얼마가 오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던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합의도 서명식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밤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참 이 두 나라가 사이좋게 잘 지내니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이 물론 좀 더 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보자. 자, 지금 시장 상승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오늘도 전략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할게요. 예,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신 앵커가 종목들을 꼽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투자 전략 세워볼 만한 종목으로 꼽힐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화요일 인기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신고가 여파인지 2차 전지 관련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정부 정책 여파인지 수소차 관련 종목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이름을 다수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만 원, 10만 원을 돌파한 영향 아닐까요? 상승 에너지가 중소형 단에도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국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활발한 9시 40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승률 5위를 봤더니 현대바이오 빼고 모두 다 IT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장비 종목은 2종목이나 됐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전망에 따르면 파운드리 투자나 중국 신규 프로젝트, 메모리 투자로 인해서 장비 업황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올해는 반등, 내년은 신기록을 전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장기 호흡으로 그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옷과 석을 가려보면 좋을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 있는 종목도 만나볼게요. 자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종목명부터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한국산 수소차 판매량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1년 성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내수, 해외 판매 모두 다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계속 놓치실 건가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탑픽도 한번 오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기 있는 종목 만나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스펙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줄 상향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G이노텍이 인기 있는 종목의 이름은 올리긴 했는데 MC넥스랑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주가가 상승률을 봤을 때 LG이노텍은 75% 정도, MC넥스는 190% 정도 더 많이 상승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고성능화에 따른 모듈 성장세는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김규태 대리 탑픽은 일단 LG이노텍입니다. 이 점 밝혀두면서 과연 탑픽이 교체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LG이노텍으로 밀고 갈지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무엇이 더 오를까요?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보시죠. 예, 인기 종목들 이렇게 선정해봤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인기 종목을 보기 전에 일단 저희가 월화, 그러니까 김규태 대리가 출연하는 날짜에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들 목표 주가 달성하면서 수익률이 꽤 좋습니다. 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14%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삼성전기, 위메이드 모두 10% 후반대에서 22%까지 수익률이 나왔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15%,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신세계하고 LG 생활건강 역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 대리께서 이쯤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각각 9에서 7% 수익권 역시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표를 보면서 전 느낀 것은 가는 종목은 계속 잘 간다. 두 번째는 안신앵커가 종목을 참 잘 선정했다. 세 번째는 김규태 대리의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한 10%에서 20%대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소감도 얼마 못 드립니다. 한 20초 드릴게요. 예, 소감 잠깐 하고 혹시 그 종목 가운데서 더 좀 애착이 가는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10%에서 20% 업사이드 얘기하는 종목은 아무래도 좀 단기 이슈가 있는데 실적이 좀 바탕이 안 되는 주를 제가 보통 그 정도 드리고 실적이 바탕되면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해줬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인기 있는 종목 첫 번째 반도체 장비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재, 부품, 장비 다 따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반도체 장비주와 관련해서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나 포인트 어디에 잡고 계세요? 지금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 주가들이 대부분 좋았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주가 좋다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의견이 좀 많이 갈려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이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좀 의견이 많이 갈렸었는데 지금 20년에 또 살아난다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메모리 쪽이 살아나려면 과거에 있었던 이제 막대한 서버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이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계속 증대되면서 이제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주는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고르라면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이 그냥 반도체 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리스크는 더 많이 줄이면서 수익은 좀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앞에서 얘기하셨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비주들과 좀 차별화되는 거는 뭐냐면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과거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증대를 했을 때만 좀 바짝 올랐다가 그 이후로 다 대부분의 주가를 반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다시 증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상승한 반도체 주들을 매수하는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지만 이제 과거에 똑같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테스를 오히려 좀 더 매수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평가 매력도 있고 반도체 장비주 하면 그래도 테스는 꾸준하게 언급이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니까요. 역시 다시 한번 장비주 가운데서 탑픽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이제 매수 사인은 나왔으니 목표 주가와 손절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목표 주가는 3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가격 전략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군으로 이번에는 역시 수소차 관련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정부 정책으로 보나 앞으로 산업의 미래로 보나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또 투자 관점에서는 이 종목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어떤 포인트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 얘기했을 때 법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도 많이 구축하게 되고 완성차에서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차를 많이 만들 텐데 지금 이번 법안 통과는 좀 더 의미를 볼 수 있는 건 이번 법안 통과로 좀 더 수소차 관련해서 속도를 많이 낼 수 있고 정책 법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을 계속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앞에서 리뷰해 주셨을 때 글로벌 1위를 찍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더 상세히 좀 들여다봐야
각자마다 좀 어디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닐 수도 있는데 예. 1위를 하고 속도가 박차가 가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2040년까지 수소차를 420만 대까지 팔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 이제 42만 개를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소차 판매 대수가 6,100대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6,100대고 국내에서 이제 1등을 했다는 게 이제 넥소 같은 경우 이제 3,666대 정도 팔아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아직까지는 이게 의미 있는 숫자냐 아니냐로 이제 싸울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지고 나머지 이제 차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차를 이제 만들면서 같이 시장 캐파를 키워가야 되는데 아까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래 전략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어요. 이제 결국에는 완성차에서도 하겠다는 게 이제 친환경차 관련해서 이제 점점 시장 점유율을 올린다는 건데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는 엄청 장기적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을 지금 한 13년 전에도 전기차 얘기를 들었었는데 13년 전에 들었던 전기차가 지금 이제 좀 속도가 많이 나고 있는 것처럼 네네. 이게 굳이 뭐 관심밖에 두라는 게 아니라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궁극적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이제 법안, 인프라 구축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도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일단 이제 일진다이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 일진복합 소재라고 해서 국내 이제 유일한 수소 탱크 제조 기업으로 이제 현대차 수소 탱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현대차 완성차가 많이 팔려야 일진다이아인 자회사의 매출로 연결이 되어서 판매되기 때문에 좀 일진다이아가 추후에 계속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수소 관련해서는 차랑 연료 전지 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차 말고도 이제 전지 쪽으로도 하나를 가지고 왔었는데 예. 그때 제가 초창기에 얘기 드렸던 이제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국내 누적 수주가 이제 79%로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으로는 1위인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자료가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얘기가 없는데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이 20년 7월 달에 있잖아요. 이제 뭐 성화 같은 경우에도 연료가 수소 네. 연료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뭐 선수촌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이제 전기 관련해서도 이제 수소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아무래도 아마 도쿄올림픽 7월 전쯤으로 해서 관련 이슈들이 좀 다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만 볼 게 아니라 이쪽 전지 쪽과 차 둘 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뭐 소개하는 종목들마다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부쩍 느끼는 건 한 개를 물어보면 종목을 한 2개, 3개를 갖고 오는 적극성 보여주고 있는데 일진다이아하고 두산 퓨어셀 얘기해줬잖아요. 가격대도 혹시 그러면 선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31,000원 생각하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27,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11,000원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방송 나가고 났는데 1,500원 정도까지 갔다 바로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네. 8,000원 중반 수준인데 다시 11,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다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11,000원 목표 주가 얘기 드리고 손절가는 7,500원 생각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띵동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 준비하셨어요? 어제 전기차 관련해서 탑픽으로 LG화학 목표가 상향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뭐 결론이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냐, 전기차 관련주냐, 뭘 더 유망하게 보세요? 아, 저 여기서 하나 조건 더 붙여도 돼요? 네네네, 붙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규태께 얘기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고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입니다. 이런 대답은 저 안 받을게요. 2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만 있을 것 같진 않고 네. 아무래도 전기차와 수소차가 공존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존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당연히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하는 LG화학을 탑픽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뭐 인프라가 깔리고 그다음에 우리 손에 잡히는 건 솔직히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LG이노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1월 말에 한 15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게 또 도달을 하면서
오늘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LG 이노텍이 그때 방송에서 이제 13만 원을 이제 뚫냐 안 뚫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이게 실적이 기반이 되면 충분히 13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9년도 매출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8조 정도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낸다라고 예상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9조까지 바라보는 증권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당연히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LG이노텍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이제 네. 많이 오를 걸로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애플 쪽이 워낙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때 얘기 드렸던 거는 애플이 평균만 해줘도 LG이노텍은 이제 트리플 카메라가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애플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게 중국에서 아이폰이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1% 더 성장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LG이노텍이 바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LG이노텍은 저는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 궁극적으로 제일 핵심은 애플이 더 많이 가냐 안 가냐인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애플 주가만 거의 82% 넘게 올랐어요. 예. 저번에 앵커분이 얘기하셨던 게 제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삼성 걱정, 애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과거 애플 걱정을 했었던 이유는 이제 잡스가 죽고 나서 과연 애플이 원래 기존에 이제 시그니처적으로 가지고 있던 브랜드 파워가 계속 갈 것이냐, 아이폰이 계속 팔리고 차기작이 나올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잘 나오고 네. 앱스토어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잘 나오고 지금 뭐 애플 카드부터 시작해서 쇼핑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성장을 한다 그래서 아이폰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아이폰이고 같이 호환이 또 잘 되는 게 애플의 이제 웨어러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 쪽을 좋게 보신다면 LG이노텍은 계속 더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LG 이노텍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15만 2천 원 선이거든요. 가격 전략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로 제시해주는 목표가가 어디까지일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실적만 해도 좋은데 지금 애플 쪽에서 이제 차기 아이패드에 이제 TOF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또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자사 제품 중에서 이 부분이 탑재된 게 없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신제품 아이패드에도 이 제품이 들어가고 추후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 기술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좋은 실적에 더 많은 부가적인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네, 손절가는 13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목표 주가 17만 원, 손절가 13만 원이 나왔고요. 이 타이밍쯤에 저는 띵동 울릴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 앞에서 잠깐 언지를 줬거든요. 맞아요. 얘기해 주시죠. 아니, 저 종목으로 좀 딴지 좀 걸어볼까 하는데 사실 지난 한 해 MC넥스의 주가 상승률이 더 가팔랐습니다. 약 75대 190 정도로 MC넥스가 더 높았달까?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엔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이노텍보다 MC넥스가 더 좁아 보이는데 아닙니까? 이제 업사이드를 어디까지 보고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얘기 들었던 LG이노텍을 더 좋게 볼 수도 있고 MC넥스를 더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저가 항상 대부분 가져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시가총액이 큰 거를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MC넥스가 더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인 이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LG이노텍도 뭐 뒤지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려면 LG이노텍을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질적인 가시화된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LG이노텍 계속 제가 실적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적 얘기가 지금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기존에 얘기했던 이제 PCB 사업부 부분이 이제 전면 이제 중단하게 되면서
향후에는 더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이 안 좋았던 실적을 감안하고도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작년의 실적과 업사이드로 봤을 때 뭐 MC넥스가 더 우수할 수 있겠으나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LG 이노텍이 더 많이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매력도를 확인해 줬고요. 뭐 소개해주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것도 믿음이 확확 가면서 오늘 더 좀 멋져 보이는 감도 띵동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프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